이용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자,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OTT 드라마가 학교 가정통신문에 등장했다는 이슈입니다. 가정통신문에 왜 등장해요, 이게?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네. 자료화면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보실까요? 자, 지금 화면에 나온 문서가요. 지난 21일 전북 지역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배포된 가정통신문입니다. 네. 이 가정통신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티빙에서 공개한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으로 놀이를 가장한 집단 따돌림 현상이 학교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게임은 학교 내에서 계급과 폭력의 문제를 다루며 학생들 사이에 서열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위 등급의 학생들이 하위 등급의 학생들을 괴롭히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학교에서 이렇게 따라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정통신문에서는요, 또 그 놀이로 시작한 피라미드 게임이 특정 대상에게 실체적인 괴롭힘을 주는 심각한 학교 폭력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놀이 문화가 범죄의 씨앗으로 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니, 드라마 내용이 어떤데요? 이 드라마가 뭐냐면요. 피라미드 게임이란 드라마인데 네. 지난 2월에 국내 OTT 플랫폼인 티빙이 공개한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입니다. 동명의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드라마의 주요 내용이 이 한 달에 한 번 학생들이 익명 투표로 이 학생들을 A부터 F 등급으로 이 서열을 매기고요. 그 윗등급 학생들이 아랫등급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설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짜로요? 네, 좀 허무맹랑하고 끔찍한데요. 그냥 드라마니까요. 네, 드라마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끔찍한 건 이 드라마를 본 학생들이 이 놀이를 현실에서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니, 애당초 이 드라마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인데 애기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따라하는 건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웹툰을 본 걸까요? 자, 아무튼 간에 전북 자치도 교육청 관계자는 피라미드 게임과 같은 상황이 실제 일부 학교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 방면을 통해서 듣게 됐고요. 예, 이에 따라서 어제였던 25일 피라미드 게임 확산 방지를 위한 학생 생활 지도 및 가정통신문 발송 협조 공문을 도내 770개 초중고교 특수학교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데? 결말은 또 이 드라마죠. 드라마에서는 학생들이 문제의 심각함을 스스로 깨닫고 피라미드 게임이라는 것을 없애는데요. 참 이 현실과 굉장히 멉니다. 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작년 말에 시행한 학교 폭력 관련 경험과 인식 조사를 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체 재학생 60만여 명 중에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학생은 1,700여 명으로 전체 2.2%였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였고요. 10,000명도 없나? 이거 상당히 많은 수인데요. 엄청 많죠. 예. 그래서 학교 피해 경험은 이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고요. 이어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폭력을 유형별로 보면요. 언어 폭력이 37.7%로 가장 많았고요. 신체 폭력, 집단 따돌림 순이었습니다. 또 가해자는 대부분이 같은 반 친구가 절반 가까울 정도로 많았는데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학폭 피해를 당한 후에 93%라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고 답했습니다. 예.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과 몸의 상처는 영원히 남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최근 교육부가 교육부령인 초중등 교육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됐는데요? 자, 학교 폭력 가해자가요 받은 이 강제 전학 징계의 내용이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에 4년간 보존되도록 개정한 건데요. 예.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을 강조한 정책 기조에 따라 종전 2년에서 기간을 2배 늘린 겁니다. 말하자면 남에게 입힌 상처가 치유되는 기간만큼이라도 가해 학생이 학교 폭력 가해자 꼬리표를 달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 국민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이게 있겠습니다. 이제 대학 입시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4월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요.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등 모든 전형의 학교 폭력 징계 조치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상인 셈인데요. 단 서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21개 대학교는 이미 올해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이 정시에서 학교 폭력 징계 조치를 반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이 예. 내정이 됐다가 낙마. 맞죠. 이게
좀 계기가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네, 정확히 그 사건 때문인데요. 법을 악용했던 대표적인 사례였죠. 또 추가로 올해 이 초중고 신입생부터 적용된 새 학생부에는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라는 새로운 이 란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행적에 대해서 상세히 적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어쨌거나 이 드라마는 드라마로만 좀 즐겼으면 좋겠고 네. 학교폭력 멈춰. 제발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독도님이 드라마의 결말은 유토피아적 발상이긴 한데 네. 현실은 한 다음에 물음표 3개. 네. 우리 애들이 안 당하면 다행이라고 맞습니다. 네, 해 주셨는데 네. 그렇죠. 또 이렇게 노출이 되고 또 그걸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 네. 참. 알겠습니다. 근데 초등학교에서부터 그런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결국 공문 네. 그러니까 뭐 이 학교에서 이제 공문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거네요. 가정통신문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